4년 만에 도래한 황금 차스. 4년 전에는 700% 수익을 줬는데 이번에도 그럴까요? 남북 경제 협력주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주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우리 박병주 주식 투어로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새롭게 만나 뵀는데, 박병주의 주식 투어에서 의를 빼고 박병주 주식 투어로서 제가 이제 새롭게 뵙게 됐는데, 자, 오늘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만나 뵐 수 있는 주제는 뭐냐면, 남북 경협주가 4년 만에 황금 찬스가 다시 도래한 것 같아요. 남북 경협주는 한번 수익을 주면 꽤나 많이 수익을 줍니다. 몇백 프로 수익도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4년 전에. 그래서 오늘은 남북 경협주의 내용을 가지고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간단히 그러기 전에 우리 시황을 한번 간단히 보겠는데, 약간 좀 대형주들이 가기에는, 일반 테마주들이 가기에는 조금 불투명한 그런 시황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죠? 11월 2일부터 11월 3일 날 미국 FOMC입니다. 미국 연방위원회, 우리나라로 보면은 이제 금융통화위원회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통화 정책을 결정을 하는데, 그때 테이퍼링, 우리가 올해 1월 달부터 지금 9개월 동안 자고 일어나면 우리 애기 울음소리보다 더 많이 들을 정도로, 검찰 개혁보다 더 많이 들었던 소리가 바로 주식한 사람들은 테이퍼링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것을 결정을 11월 2, 3일 미국 FOMC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과거의 통계를 보면은 FOMC에서 테이퍼링 결정하기 전에는 주가가 약간 두려워서 그 전에는 주가가 안 갔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유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미국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원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죠. 이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자, 이거지 않습니까? 경기가 이 침체가 되면은 유가도 빠져야 돼요. 유가도 빠지는 반면에 미국의 달러화는 강세로 가야 되죠. 강세로 가야 되고, 우리나라 원화는 또 약세로 가야 되는데, 유가도 오르고 달러화는 또 비싸지고, 반대로 원화는 가격이 싸지니까 경기는 나쁜데 경기 침체가 오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겠어요?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시황이 우리 대형주들한테 수익을 내기에는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 왔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남북 경협주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슈가 생기게 되면 주가는 화라산처럼 올라가더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과거의 경험치를 가지고 한번 제가 설명을 하겠는데, 자, 그러기 전에 지금 주요한 이슈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 경험치는 제가 또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거기다 뭐라 했습니까? 개연성. 개연성이라는 건 뭐예요? 가능성은 남북 정상회담이 확정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60% 정도, 50% 넘어가면 가능성이라 하지만, 개연성은 그보다 확률이 높습니다. 80%가 넘어갈 그럴 개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북 정상회담에 열 가능성이 있고요, 개연성이 있고, 이게 종전선언까지. 그래서 요거를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태용호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북한에서 엘리트 했던 사람인데 우리나라한테 넘어왔잖아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북 정상회담이 올해 11월 달 이후로 열릴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종전선언까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통일 문제에 대해서 40년 동안 했었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분도 11월 이후에서부터 12월 달까지 남북이 정상회담을 열릴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종전선언까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미국 측에서는 앤드류 김이라고요. 이분은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미국 CIA를 대표해가지고 한국에다가 CIA
코리아 센터를 세운데 거기서 CIA 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던 주역이죠. 주역인데 또 이분은 뭐라 했냐면 그 남북이 정상회담을 화상으로 할 수가 있고 또 내년에 북경 그 동경 올림픽 때 중국이 중재를 통해서 한국, 중국, 북한, 미국은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 중국, 북한 3자가 중국 조선업 모여서 북경에서 종전선언까지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그 통일관에서 전문가들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 부분도 찬성하느냐? 저도 그 부분 동의하는 건데 그 첫 번째는 왜 그러냐? 북한의 김정은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북한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미국 나사가 항공 촬영하면 북한에서 밤이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중국도 할 수 없어요. 왜? 코로나 때문에 전염될까봐. 그래서 지금 북한은 식량난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리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2018년에 원산 명산십리에다가 엄청난 관광단지를 만들었고 북한 금강산에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돈을 보면은 30조가 넘는 엄청난 돈을 쏟아와 부어서 했는데 완전히 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좀 나갔다가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 체제 위험도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나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내년에 혹자들은 내년 대선을 노리고 한다는 그 말이 나오는데 그러기보다는 대통령 임기 전에 결자 해지 차원에서 원래 김정은이가 서울 답방으로 오기로 했어요. 답방이 오게 된다면 그야말로 5년 동안의 대통령 치적으로서 남을 수가 있거든요. 뭐 잘한다면 뭐 저기 노벨 평화상을 노릴 수가 있고요. 그런 입장. 그리고 미국 입장 같은 경우도 그렇게 구려 실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그 미국과 지금 치열하게 대비를 하고 있는데 북한을 이용해서 그 중국은 미국 입장하고 화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실을 만들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북한 김정은이 이 사람 뭐라 했습니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5일에 유엔에 가서 종전선언을 하니 이제 그 전에 오전까지는 안 한다 그랬는데 오후에 갑자기 김여정이를 통해서 연락사무소를 다시 개설하고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을 했고 통신선도 복원을 해서 통신선은 바로 3일 후에 바로 복원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올해 7월 달에 이제 했었는데 지금 그렇다면 북한이 지금 자기들이 제안했던 것을 남한에서 수용해서 해달라 그러니까 바로 반응이 왔다는 거죠. 그 말은 북한이 굉장히 지금 속이 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방금 말했던 거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고 그 전에 이제 연락사무소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이 남북 경제 협력주들이 과거에 어떻게 올라갔는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겠습니다. 그때 남북 경협주들이 2018년에 700% 상승했다고 여러분들 말씀하시면 놀래죠. 그때 주가가 초창기 때 2018년 3월 달에 우리나라 특사가 북한에 갈 때부터 출발해가지고 북미 정상회담 직전 2018년 6월 1일 날에 주가가 정점이었어요. 그때 주가가 700% 넘기간 정도도 있어요. 제가 한번 그때 사례를 직접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대표적으로 그 남북 철도 관련해서 부산산업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까요? 자, 부산산업을 제가 그래프를 한번 짜잔짠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폭등할 때 모양을 한번 봐보세요. 처음에 이 종목도 분위기를 달구었을 때는 일단은 거기서 매직 구간이 이렇게 2달 정도 나오고 나서 그때 이제 4월 27일 날 북한과 남한이 정상회담을 합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갈 때 초기에 출발 때 거기 가격이 대략 39,600원 나오네요. 그리고 나서 25만 원까지 갔어요. 25만 원. 그렇다면 거의 주가 올라간 상태가 거의 600% 올라갔죠. 600%. 한 달 만에 올라갔네요. 자, 이번에 가장 또 유명했던 종목이 있죠. 철도 관련주인데, 데아티아이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 데아티아이라는 종목은 제가 잘 알아요. 왜냐면 그때 제가 이 종목을 또 기가 막히게 또 언급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목에서 3월 달에 그때 우리나라 특사가 북한을 갔죠.
가가지고 저는 요 대목에서 여기서 2,100원대 여기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은 여기서 열렸죠. 6월 10일 날. 근데 여기 이제 6월 1일 날 북한하고 미국이 정상회담 날짜하고 시간을 잡을 때 고점을 칠 때까지 주가가 거의 700% 상승했습니다. 기간은 약 2달 반 정도 걸렸네요. 2달 반이면 700%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4년 후로 땡겨서 지금으로 놓고 보니까 스케줄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통신선 복원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 과정은 뭘까요? 남북한 실무진, 장관급들이 모여서 이제 정상회담했을 때에 어떤 의제를 갈 것인가. 의제라는 것은 철도 연결을 하느냐, 개성공단을 다시 추진하느냐,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 개발을 하느냐, 그런 것들을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실무진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단계.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에요. 근데 그 단계 오면 주가는 이미 또 가버립니다. 특징을 본다면. 그러면 지금으로 보면 그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종전선언까지 간다고 우리가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갔어요. 제가 동글뱅이 쳐보서 하겠습니다. 대야 TI를 본다면 2018년 3월 달에 남한에서 이제 북한으로 특사 갔습니다. 서훈이라는 사람이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무슨 냄새가 나니까 주가가 먼저 움직였죠. 그런 다음에 주가가 스멀스멀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4월 그 말쯤 와가지고 남북이 정상회담을 구체적으로 날짜와 시간을 잡으니까 그때부터 폭등을 이렇게 쫙 하고 나서 중간에 또 트럼프가 나 회담 안 해. 안 할 거야. 하니까 주가가 빠졌다가 이제 그거는 트릭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북한하고 미국이 그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 최초로 정상회담을 한다는 시간과 날짜를 잡으니까 거기서 고점을 찍고 내려왔죠. 그러니까 날짜와 시간을 잡으니까 고점을 쳤어요. 그리고 정상회담을 열릴 때부터는 이렇게 쭉쭉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지금으로 우리가 시나리오를 잡은다면 남북 정상회담은 아직 11월, 12월로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주가는 그때는 고점을 치고 내려옵니다. 지금은 이제 준비 단계니까. 따라서 지금 준비 단계니까 해야 된다. 그러면 100% 확실하냐? 여러분들 이 남북이나 이런 외교 문제는 절대 100% 확실하고 절대 초기 때 노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간에 그 숨막히는 이 협상을 하잖아요. 협상할 때 자기 전략을 노출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100% 확신은 없지만 지금 흘러가는 그런 것으로 놓고 본다면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러면 어디 쪽으로 대응했냐고 보냐면 그 2018년에는 남북 경협주가 재무구조 안 따지고 다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 박병주 매니저가 분석하는 매집봉 이론. 자, 매집봉 이론은 제가 이거는 다양한 군데에서 얘기를 했었고 또 박병주 주식 투어의 7월달 강의에도 제가 얘기를 했던 건데 그 재무 구조가 좋으면서도 거기 이슈가 실현이 될 수 있는 거 그리고 해당 종목이 실적도 뒷받침이 되는 회사들 제가 뽑아봤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장 이슈가 실현 가능성이 그것은 미국도 찬성하는 겁니다. 인도적 지원. 북한에서 가장 지금 중요한 게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거기와 관련해서는 비료 업체, 남해화학이나 조비.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남해화학을 간단히 대표적으로 하나 볼게요. 여기서 이 주가가 지금 바닥권이고요. 주가는 지금 굉장히 지금 주가가 옛날 과거 통계를 보면은 주가가 현재 바닥권이거든요. 대부분 종목들은 여기 위에 있는데 바닥권이 되고 그리고 과거 2018년에 여기 주가가 많이 갔던 것은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인데 이 종목의 재무제표를 제가 간단히 한번 여러분들 제공을 좀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1조가 넘는 그런 회사가 되겠고 영업이익도 상당히 좋습니다. 영업이익도 한 100억이 넘는 그런 회사가 되겠는데 재무제표를 제가 한번 글자는 적지만 한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에 매출액이 1조 2천억 정도 됐습니다. 영업이익도 153억, 순이익도 160억이고 그리고 2020년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1조가 넘었어요. 영업이익도 264억, 순이익도 250억. 그러면은 굉장히 재무적으로 탄탄한 기업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슈도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 비료 관련주 또 조비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이슈는 북한이 철도가 굉장히 노후화됐거든요.
그래서 철도 연결과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 재무 구조도 좋고 실적도 따라주는 현대 로템 대하 TI인데 현대 로템만 제가 간단히 한번 볼게요. 현대 로템도 보시면은 지금 매출액이 2021년 상반기까지만 해라도 1조 3,600억. 그럼 전체적으로 2조 7천이 되잖아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상반기까지 460억. 전체적으로 올해 800억이 넘죠. 굉장히 탄탄한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철도 관련주들은 현대 로템과 대하 TI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두 번째로 높은 게 바로 개성공단. 개성공단은 대표적으로 제가 선도전기하고 신원을 좀 하겠는데 일단은 신원만 좀 설명을 드린다면 신원도 원래 북한에가 자기 공장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매출액이 3,980억, 올해 전체적으로 8천억이 넘잖아요. 영업이익도 93억, 전체적으로 올해 180억이 넘죠. 탄탄한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신원 같은 경우 최근에 이 종목의 주가 흐름도 굉장히 탄탄하게 나왔습니다. 그래프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투자 기법으로 본다면 매집봉으로 굉장히 상태가 좋은 그림이 나와 있어요. 주가 위치도 지금 굉장히 지금 멀리 본다면 바닥권에 있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94년부터 본다면 완전히 이렇게 바닥권에 이렇게 놓여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남북 경협주를 알고 보면 좀 제가 예시를 다 못 해드리고 몇 개만 했는데 하후에 차차차차 남북 경협주 주가의 흐름 상태를 보고 업데이트를 계속 할 겁니다. 박병주 주식 투어를 이제 채널을 다시 한번 개편을 하면서 처음 얘기할 건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맛보기만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남북 경협주를 이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최근에 시황도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남북 경협주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박병주 주식 투어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박병주 주식 투어를 통해서 모두가 주식으로 승리하는 그런 채널로 제가 앞으로 갖고 갈 것이고요. 그리고 또 박병주 주식 투어는 연구하고 공부하는 채널. 그리고 이제 요 말씀 드릴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여러분이 범사에 잘 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강건하기를 저는 항상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병주 주식투어 오늘 개편의 첫 방을 이제 했는데 또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것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